자,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죠. 일단 LNF 지금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왜일까? 왜냐하면 테슬라는 좋거든요. 또 테슬라의 가장 수혜주라고 하면은 또 LNF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 LN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가 작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안 좋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혼났는데 올해 그래도 5월달, 6월달부터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저점을 잡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팩트 기준으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안 좋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NF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LNF가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양극재의 평균 판매 단가가 5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든지 차량 가격 인하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북미 고객사가 하반기에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LNF의 하반기 실적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의구심이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분석하는 분들마다 달라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뭐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IRA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가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는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방송, 이 방송이었을 겁니다. 요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뭐 HD 현대건설기계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 거고 반대로 이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밀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바이든 쪽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전 일단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미 대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뭐 미국 대선에 의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무슨 영향을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팩트 기준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LNF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뭐 양극재 ASP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5월 달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거 오늘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분들의 그 수익성을 우리가 냉정하게 PER이나 PBR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방산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방산주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지금 이제 재무상으로는 살짝이 아니죠. 지금 PER이 10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PER이 100배가 넘는다라는 것은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고평가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실제 주가 흐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무슨 2차 전지가 안 좋아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주 후반까지 2차 전지가 오늘의 종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을 만들어갈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주말에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쭉쭉 돌려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이 올라가거나 지분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쪽은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V자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V자 반등은 아직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버텨줄 경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너무 심각하게 거짓말하는 거일 수가 있으니까 최고점까지 돌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어쨌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LNF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됐다. 다만 하반기 때는 이제 분석상으로는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가 흐름은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 이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그 수락연설하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또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 머스크도 뒤통수를 맞았다. 네. 그리고 그 뉴스에도 나왔던 매달 600 몇십억씩 2,500억을 주겠다 했던 것도 나 그런 적 없는데 부인을 예. 했다고. 맞습니다. 참 거기도 참 복잡해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머스크가 이렇게 하니까 네, 좋아지겠지 맞습니다. 했는데 머스크도 지금 당황하는 듯한. 예, 그죠. 천하의 일론 머스크도 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내용 처음에 머스크가 그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 머스크가 굉장히 옹호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저도 이 전기차 쪽과 관련돼서 오히려 트럼프가 이 정책적인 부분을 일론 머스크와 많이 상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면서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완전히 폐기가 되긴 어려워요. 폐기가 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수출 데이터가 2개월째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평균 판매 단가도 개선이 되고 있고 기업들마다 무언가 이 어려운 구간, 이 캐즘이라는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많이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밀렸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거래 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매도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매수 물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도 물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매도하겠다라는 물량들보다는 매수하는 세력들이 관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었던 부분이고 그런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좀 나오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저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도 있겠죠. 그리고 뭐 조선도 있을 테고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IRA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가면서 작년 23년도죠. 23년도에 이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2.4% 그리고 일본이 40.7%였는데 요 부분들도 이제 IRA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퇴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수직 계열화해서 처음부터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 초반부터 작년 중순부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전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저점대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참 죄송해요.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비중이 적은 분들도 저는 이제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내용들이 여전히 많아요. 제가 이제 좋은 내용도 쭉 읽어보고요. 안 좋은 내용들도 쭉쭉쭉 읽어보는데 아직까지는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 나오고 또 주가가 올라오면 좋은 내용들 많이 붙을 테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아직 업황의 개선은 아니다. 다만 주가는 그래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우리 언급을 했는데 LG엔솔 그 ESS용 그 LFP 배터리 생산 공장 이것도 착공 2달 만에 건립을 일시 중단했다. 애리조나주. 왜 그런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뭐 언론의 해석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봐 주죠. 네, 일단 뭐 공장을 짓다가 멈췄다라는 것은 뭐 저보다도 이 회사에서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보다도 이제 회사 측에서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뭐 나는 전기차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누가 당선이 될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도 봐야 되고요. 1년 후에는 또 전기차가 엄청나게 부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요 좀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GM 쪽이었나요? 합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걸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제 공장을 건립하다가 그 부분도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여기 단독 공장, 두 번째 단독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건립 일시 중단,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 GM과 합작법인 얼티 엄셀즈 요게 이제 일시 중단 요게 오늘 나온 내용이고 위에 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중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전 중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고 앞으로의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단보다는 조금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좀 중단을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회사 측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황이 뭐 수출입 데이터 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잘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리하게 지어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제 V자 반등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더 빠지긴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 드리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IRA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보조를. 이것에 대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것은 2차 전지주만은 아니거든. 반도체주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미국에 집중 투자했던 전체 그런 관련 산업들에 다 해당되는 문제라 이거 참 머리가 아파요. 네, 요즘 그래서 저도 한 2주 동안 제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굉장히 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틀려도 나중에 좀 공부를 하고 제가 또 백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칩스법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IRA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피해를 받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뚝심 있게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만약에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를 하시는 게 낫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차라리 뭐 삼성 SDI 같이 기존에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기업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그런 것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뭐 환율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든지 이번 주반에 PC 발표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못 올라갈 이유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한 18년 정도 한 20년 가까이 매매를 하고 있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쉬웠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을 좀 보면서 투자 포지션을 좀 뚝심 있게 가져가는 거 잘 대응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겠죠. 불확실성. 예.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양쪽 다 가능성이 아주 큰 이 트럼프 리스크 변수 어떻게 또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유럽 증시 오르는 거 보고 이러면은 좋습니다. 나스닥도 선물 오르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바이든 사태가 호재로 보여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또 중국의 지준율 1% 인하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호재가 돼서 그 해외 시장이 오르게 된다면 내일 또 우리 시장도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냐? 이게 이제 역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냐 네. 이거지. 일단 뭐 내일 새벽에 미증시 잘 마감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은 반등을 꽤 줄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단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좋아야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25일 날 실적 발표라는 SK하이닉스의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가 좀 방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가라앉아야지 우리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